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어제 이어서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했다가 현재는 이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에서 강력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는 마이너스 7%대까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 저점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되면서 플러스 1%대로 지금 양봉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가를 4,010원을 찍었는데 지금 이 검은색 라인이 그동안 저항선으로 작용해 왔었던 구간입니다. 현재 이 4,025원 부근에서 강력히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고래 세력들이 현재 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4,025원을 혹시라도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은 3,000원까지 크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4,000원과 3,000원 구간 사이는 이전에 고래 세력들이 자그마치 7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매집을 해둔 구간이기 때문에 강력한 매물대 구간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이런 이제 지지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급 반등하는 흐름까지도 충분히 연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곧 사라지게 되죠. SEC 측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항소를 취하를 하게 되면은 소송은 완벽히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벌써 4년 반 넘게 이어져던 이 소송도 이제 곧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해서 리플의 방향성보다 강력하게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소송이 마무리되면은 자, 다음 단계는 바로 ETF이죠. ETF 같은 경우는 최근 SEC 측에서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10월 10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지금 퇴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코인시장이 좀 친화적인 그런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ETF도 별다른 저항 없이 잘 순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달 정도, 좀 3달이 좀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현재 이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곧 유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시고 우리도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주실 것을 당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 구간이나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죠. 이 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이라고 하는 변수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안전한 맥점 자리, 보통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하죠. 이런 자리들을 좀 기다렸다가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자,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최근 이틀 동안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불안감을 지금 초적으로 기반 삼아서 약 400%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코인시장에 조금 큰 악재도 하나 다가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6일 후면은 지금 일본의 금리가 결정되는데 일본의 금리가 이번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상이 되게 되면은 우리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코인시장에도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될 것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 꼭 좀 체크해 주시면서 앞으로 그 대비책을 미리미리 마련해 두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가실 거니까 이번 꼭 모두 다 챙겨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모두 다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인 방향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 재무장관은 올해 한두 차례 정도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현재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해임을 시키겠다고 좀 막 엄포를 놓고 있고, 또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금리 이제 인하에 대해서 그동안 매파적으로 조금 발언했지만 최근에는 그 기조가 좀 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CME 피해도치 분석에 따르면 이번 7월 달은 이제 4.5%로 그대로 동결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이 다가오는 9월 달에는 4.2% 베이비 스텝으로 지금 인하될 것으로 지금 인하될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50% 정도였었는데 지금 60%까지 많이 치고 올라갔죠. 자, 그리고 12월 달에도 4%로 인하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두 차례 정도 충분히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4% 이상 고금리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된 시점이 바로 2022년도 11월 달이었는데, 자, 그때 당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찍었고, 이 고금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이 최근에는 신고가까지 갱신을 했죠.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두 차례의 금리 인하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 픽스 때 바로 0.5% 인하가 단행될 경우에는 현재 4.5%에서 이제는 3%대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 고금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향을 해왔었기 때문에 3%대는 더욱더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올해 안에 3%대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인시장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제 이런 명확한 방향성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리플 코인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비트코인의 행보에 같이 따라가면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개별적인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코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고 ETF 출시, IPO 등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도 보다 강력한 슈팅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제 리플이 지금 단기간에 조정을 겪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이 급락 흐름에 대해서 많이 좀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이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기회로 바라보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리플을 400% 상승 가능성까지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셜미디어 매니저인 존 스콰이어는 리플의 하락은 커피 한 잔의 휴식일 뿐이다 라면서 비트코인이 $3,000 하락할 때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부르면서 리플의 하락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중 잣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 분석가 알렉스 콥은 이번 조정이 오히려 사상 최고가 돌파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면서, 자, 리플이 이제 반등할 경우에 $4.2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석가 XRP 펑키는 리플이 최근 30일 동안 $1.95에서 $3.66로 약 92% 상승한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조정은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이 이번 사이클 내에서 10에서 최대 $1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 이는 현재가 대비해서 최대 400%에 이르는 상승률로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체크를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은 리플이 최근 급락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정하고 있는데 다시 반등하면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펀더멘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호재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되죠. 자, 리플 같은 경우 최근 여러 가지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완료한 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바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리플의 RLUSD가 테더를 대체할 미국의 디지털 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블랙선 캐피털리스트의 창업자 이 베르산 알자라는 지니어스 법안은 RLUSD가 미국 재무부의 디지털 달러 전략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RLUSD가 국제 토크나 그리고 XRP 유동성과의 결합을 통해서 실시간 국제 송금을 가능케 하고 또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제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미래의 금융 배관이고 지니어스 법안은 그 전환을 촉진하는 촉매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제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가장 최강자가 테더인데, 테더 같은 경우는 그 입지가 이번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지니어스 법안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테더를 이제 압박하기 위한 이 규제 법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이 홍콩이 기반을 둔 중국 코인이기 때문에 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테더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상자산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이 미국에서는 테더를 압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니어스 법안은 테더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과거 이 충분한 예치금 없이 이 테더 코인을 임의로 발행했다는 혐의로 인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좀 취약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이 딴 주머니를 차려는 모습으로 좀 비춰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재무 투명성 논란에 휘말려온 이 테더에게는 규제상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반사 이익을 미국 기반 코인인 USDC 그리고 바로 리플의 RLUSD가 톡톡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두 가지 코인 중에서도 리플의 RLUSD가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자, 최근 이 블루칩의 스테이블 코인 평가에서 이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리플의 RLUSD입니다. RLUSD 같은 경우는 A 등급을 받은 반면 테더는 D등급, 그리고 서클사 같은 경우는 B+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금융기관들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될 것인데, 이 금융기관들에서는 이제 신뢰도를 가장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RLUSD가 가장 강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선택을 본격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RLUSD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하게 될 것이고, 또 RLUSD 같은 경우는 이 거래가 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XRP 토큰이 수수료로 사용되고, 이 수수료로 사용된 리플 코인은 토큰은 바로 소각이 됩니다. 자,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 없앤다, 사라진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시장의 리플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 이것은 결국 리플의 희소 가치를 증가시켜 주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리플의 이 방향성은 정말 재밌고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직 3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미리 많이 선점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되지는 않죠. 미리 선 반영이 되거나 좀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면은 시장은 분명히 방향성이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면은 개미털게 당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래 세력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신호들을 미리 포착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보다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물론 100%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가오고 있는 일본의 이 악재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일본의 재정이 불안정해지면서 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엔켈의 청산 공포가 현재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재정 불안으로 인해서 일본의 이 30년물 장기 국제 금리가 3%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국제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엔켈의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엔켈의 청산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엔켈의 트레이드 청산 잠깐 설명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이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이 금리 격차로 인한 수익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됐고, 이것을 이제 엔켈의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작년 7월 달에도 일본의 금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면서 8월 초에 바로 엔켈의 청산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이 모두 다 폭락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하면서 8월 대폭락 악몽이 지금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지금 다가오는 이 7월 30일을 이제 6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때 일본의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 KB국민은행의 이 경제 분석가는 7월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8월 초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인다라면 엔켈의 청산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현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이 금리 결정이 7월 31일자로 좀 있게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도 먼저 새벽 3시에 먼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다만 현재 일본이 지금 낮 12시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결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럽지만 만일 인상이 되게 된다면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그런 엔켈의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 달 사례를 보면은 이 청산 공포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가량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흐름 전개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죠. 바로 현금 보유 비율을 조금은 좀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급락 흐름 실제로 전개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 덜어놨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가면서 이 반등했을 때 이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을 두둑히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모르고 당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해준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전환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돈,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보만 있어서는 안 되시죠. 여기 핵심적으로 바로 매수를 어디서 매수라고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